예,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오늘 부동산 또 대책을 바로 앞두고 있는 시간인데 어쨌거나 제가 계속 블로그 통해서도 그렇고 또 강의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단은 하여간 우리가 넉넉고 남들 따라서 투자할 만한 시점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어요. 예,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또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회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지금 뭐 역대 최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예, 그런데 이거 조금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역대 최대 상승 진짜 이유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우리가 너무 남들 이렇게 막 다 남들이 산다 그러니까 같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게 좀 합리적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새 제일 이렇게 상승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? 요새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. 물량 부족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? 예.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집값이 오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부도 손 들고 아 그래 물량 부족 인정할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물량을 늘릴까 연구할게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계속 물량 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진짜 물량 부족한 거예요? 경기권에는 물량 넘치잖아요 지금. 예, 경기권에는 물량 넘치지 않습니까? 다산 막 물량 넘치고 평택 물량 넘치고 동탄 막 물량 넘칩니다. 그런데 이런 물량 넘친다고 해가지고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잖아요.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?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경기권은 물량이 넘쳐도 서울의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렇죠?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면 분명히 그랬어요. 경기권에 암만 물량이 넘쳐도 서울의 집값 못 잡는다며요. 근데 경기도의 집값은 왜 올라요? 근데 그러면 아니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? 아니 경기도가 물량 그거는 서울 집값 잡는 역할을 못 한다며요. 그럼 경기도 안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. 그게 정상 아니에요. 근데 왜 경기도는 왜 올라요?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많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. 뭐냐면 2001년도의 상승장과 지금 2015년 이후의 상승장을 많이 비교합니다.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? 저는 사실 이런 장을 그래서 어떻게 또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이렇게 심리장이고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장이긴 하나 이런 거품은 어쩌면 역대 최대 거품을 만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요. 저는.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품을 좀 누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사실은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얼마나 더 큰 거품을 만들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시 말해서 리스크를 커버하면서 어쩌면 만들어질 수 있는 역대 최대 거품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. 안 그러면 나만 소외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본과 같이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일본과 같이 안 될 거다라고 늘 주장해왔던 사람이지만 미안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쩌면 일본같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. 지금.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? 일본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20년 불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떻게 했냐고요. 그 전에. 일본이 거품 경제가 일어났을 때 그 거품 경제를 충분히 제대로 활용한 사람은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. 사실. 그렇죠? 왜냐? 어마어마하게 계속 돈이 올라가니까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럴 소지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가 어쩌보면 역사에 다시는 없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전략을 말씀드리면 새 거로 옮겨갈 수 있는 사람이면 옮겨가라. 왜? 이게 새 거가 좀 더 리스크에 강하고 실제로 호황이 더 온다고 해도 더 많은 상승을 보이거든요. 그러니 바꿔 타라 라는 얘기였거든요. 그런 개념이에요. 리밸런싱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. 불황에 강한 대상으로 바꾸고 좀 더 실수요가 선호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라는 거예요. 지금 같은데. 그렇게 된다면은 리스크도 커버하고 조종기가 와도 괜찮고 정말로 역대 최대 거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충분하게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. 이렇게 됩니다. 5만 원 올렸을 때 그리고 5만 원 더 올렸을 때 보면은 수익률은 6.3%, 7%에 가까운 이런 수익률이 나옵니다. 그래서
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라서 매력적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. 이게 끝이 아니겠죠.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죠. 대출을. 근데 대출을 요런 정도의 사이즈가 대출을 받기 아주 좋은 대출이 있어요. 그건 여러분들 조금 대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슨 대출이 있냐면 중공공 기금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. 중공공 기금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. 중공공 기금 대출이라는 걸 받으면 얼마까지 받을 수, 매매가 9천만 원인 경우에 최우선 변제를 이렇게 하고 해서 대출이 5,110만 원 정도를 대출 받는데 이자율이 무려 2.5%밖에 안 됩니다. 이자율이. 중공공 기금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더 설명해 드릴게요. 중공공 사업자에게만 주는 대출인데 이거를 2.5%일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? 지금은 또 이런 리스크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자가 올라갈 수 있다는 리스크도 고려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여기는 2.5% 8년 동안 거치 확정입니다. 얼마나 좋아요?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잖아요. 걱정이 없잖아요. 2.5% 올릴 일이 없다니까요. 계속 해주는 준공공 임대사업자만 내면 가능한 대출이에요. 이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받으면 수익률은 얼마나 올라가냐면 수익률은 9%로 확 올라가 버립니다. 9%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? 굉장히 게다가 투자 금액도 얼마 4,390만 원으로 줄어들죠. 자, 확실한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에 가려진 곳을 노리는 것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? 2탄.